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야생 동물들이 밀렵에 농약 중독 등으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교육기관에 점자 교육이 가능한 정규직 교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청이 올해 시정 최우선 목표를 경제 역량 극대화해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화강에 서식하는 모든 종류의 어류를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태화강 생태관이 2014년까지 조성돼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구름 조금 낀 가운데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1도를 보인 데 이어서 낮 최고 기온도 4도에 머물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구름 조금 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지역의 야생동물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한두 마리꼴로 구조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정상에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직원이 수리부엉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건강하게 살아라. 웅장한 날갯짓으로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탈진한 채 쓰러졌다 2달간의 재활 훈련을 거쳐 새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겨울철 먹이 섭취량 부족으로 해가지고 기아 탈진 상태로 들어왔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특이한 케이스면 미나리 밭에서 그물에 얽혀가지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번에 방사된 수리부엉이 2마리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 구조됐다 하더라도 10마리 가운데 7마리는 회복하지 못한 채 구조센터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울산 지역에서 모두 524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조난을 당해 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조센터가 문을 연 지난 2008년 이후 4년 동안 구조 건수가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야생동물 종류도 다양해져 과거에 없던 천연기념물 독수리와 올빼미 등 맹금류가 잇따라 구조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건물과 충돌하거나 기름오염, 낚싯바늘, 미렵, 심지어 농약 중독 등입니다. 도시가 개발이 많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먹이 활동이 이전만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탈진으로 들어오는 동물들이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보금자리와 먹이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도심으로 내려오면서 앞으로도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글을 읽지 못하는 교사가 일선학교 교단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공립특수학교에 이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정규 교사가 없어서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지역 유일의 공립특수학교인 혜인학교.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시각장애와 정신지체 장애 학생 200여 명이 다니고 시각장애 학급도 7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규교사 40명 가운데 시각부 필수 과정인 점자 교육이 가능한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궁여지책으로 점자 교육이 가능한 기간제 교사 1명을 해마다 채용하고 있지만 1명으로는 부족하고 그나마 자주 바뀌어 제대로 된 수업이 힘든 실정입니다. 점자를 모르고 사실 이 아이들이 공부하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모순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조차도 선생님이 이제 한 번밖에 안 계셔서 그것도 기간제 교사가 한 번. 현행 교원 자격증이 정신지체와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특수교사로 통합돼 교육청도 특정 분야 특수교사를 선발해 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점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만 별도로 뽑을 수 있는 어떤 나라의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교육청에서도 그런 사람만 별도로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공립청각장애인 학교에 수화가 가능한 정규교사가 부족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장애인 교육과정은 세분화되는 추세지만 특수교육의 교사 선발 기준은 획일화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정부가 울산시가 추진하는 전기차와 2차 전지산업 등 5개 분야에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전국을 수례하며 열고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 토론회.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울산 경제 발전을 위해 5개 분야에 7천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분야는 그린 전기차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2차 전지산업 육성, 동북아 오일 허브, 화학산업 고도화, 세계적 수준의 기업 투자 환경 조성 등입니다. 기술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 그런 분야에 지금 정부가 울산시와 협의를 해가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과 전지연구센터 양산 이전 등 지역의 R&D 역량 확충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지원에 맞춰 장기적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창출, 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서고 올해는 신성장 동력 발굴과 기업 투자 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전지산업을 포함한 신산업의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또 투자 기반 마련과 투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국제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시의 목표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는 2018년까지 7천억 원의 국비를 순조롭게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맹호 시장은 경제적 역량의 극대화를, 김봉만 교육감은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박맹호 시장은 올해 국내외 여건은 물론 시정 여건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주력 산업 고도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의 산업 수도 울산이 보란듯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켜나가는 여타 모든 분야도 모범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울산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울산을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도시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창조적 문화관광도시 모색과 교통인프라 구축, 선순환적 복지 추구 등을 시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봉만 교육감은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을 의식해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울산 교육의 큰 방향을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 교육의 실현을 두고 저를 비롯한 1만 2천 교육 가족들은 다시금 역량을 모아 이를 위해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 학력 신장 지속 추진, 취업 교육 역량 강화, 공감하는 교육 행정 구현 등을 4대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보다 13.8% 증가한 2조 4,870억 원을, 울산시 교육청은 8.1% 늘어난 1조 1,754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져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을 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한 덕목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에 유치하려는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제계와 문화계, 교육계 등이 참가하는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13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치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울산 상임회장이, 상임고문은 김명규 전 부시장이 맡게 되며 대학생들이 자전거로 국토를 종단하며 울산 유치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태화강에 서식하는 모든 종류의 어류를 이제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태화강 생태관이 오는 2014년에 조성됩니다. 태화강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화강 심리대밭의 시작점인 울주군 선바위는 이제 연어의 산란장으로 손꼽힙니다. 풍부한 먹이에다 강바닥의 수초와 자갈 등이 다른 하천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태화강으로 돌아오는 연어는 2003년 5마리에서 2009년 614마리, 2010년 716마리 등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어의 회귀 장소인 이 일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어 부화장, 배양장과 함께 태화강의 자연과 역사를 담은 태화강 생태관이 오는 2014년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연어가 돌아오는 이 생태강으로 변모한 태화강을 여러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태화강에서 서식하는 어류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통기와 형상을 한 건물에는 태화강 120년의 역사를 담은 영상물은 물론 선바위의 역사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야외 전시시설을 활용한 가족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화강을 테마로 바로 태화강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체험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지역민들이 여가 문화도 가능한 그러한 생태관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특히 생태관에는 11개의 수족관이 설치돼 이 일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류를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연어 관련 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태화강 생태관은 지역의 새로운 생태문화의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어제 동천체육관에서 LG를 93대 69로 꺾고 6강 플레이오프 진출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모비스는 트랜스레더가 37득점, 9리바운드, 5개 도움을, 그리고 군 제대 후 첫 홈경기를 치은 함지훈이 18득점과 9리바운드, 6개 도움을 기록하며 2쿼터에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이로써 모비스는 3연승을 거두며 LG와의 격차를 4경기 차로 늘려 무난한 플레이오프 진출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 타임오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지도 점검 결과 노조에서 사용하는 회사 명의의 차량과 아파트, 통신비 부담이 회사의 운영비 지원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달 시정을 요구하는 지시서를 현대차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노조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타임오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타임오프 폐기 투쟁에 나서기로 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최근 집중적인 음주 단속과 예방 홍보 활동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교통사고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988건을 적발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도 127건으로 지난해보다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 방어동 LH아파트 택지 조성 과정에서 인근 도로가 침하되고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LH 측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오는 12일까지 침하된 도로의 보수 공사를 마치고 안전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의 지난해 전체 광공업 생산이 수출 호조로 1년 전에 비해서 10.5% 증가해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해 수출이 42.2% 증가해서 전국 평균 19.3%를 크게 웃돌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울산 지역의 취업자 수 상승률은 1.9%로 전국 평균 1.7%를 약간 웃돌면서 전국 6위에 그쳤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